안녕하세요, 리아님입니다.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 교재에 있는 포탈 프레임이라는 거 레슨 3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서 보면 기둥 10개, 그 다음에 펄인 부재랑 브레이스, 수평 브레이스랑 수직 브레이스가 있는 이 모델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UCS라는 거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뷰를 만드는 방법도 배워볼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드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드 속성값. 장축을 제가 X축으로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X축으로 들어갈 애들 그리드 1번에서 2번 열까지는 6000, 6000.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거고요. Y축으로는 5000. 엘리베이션 값은 0레벨 4000, 5000으로 설정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W 눌러서 평면으로 보면서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그리드 속성 값에서 X축으로 4번만큼 갔어요. 6000을 4번만큼. Y축으로는 5000만큼 갔고, Z 값은 4000에서 5000. 그 다음에 X축 레이블이 1 띄우고 2 띄우고 3 띄우고 4 띄우고 5. Y축이 A 이미나 A 띄우고 B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엘리베이션 값도 이렇게 레이블이에요. 얘는 디스플레이 되는 텍스트 값 이렇게 바꿔봤고, 그리드 선택되어 있으니까 엔터 한번 눌러줍니다. 자, 엔터 눌러주면 저희가 설정한 그리드 속성 값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드 속성 값에서는 하단부의 색상이라든지 글꼴 크기는 배웠어요. 원하시는 색상 적용하시면 되고, 항상 그리드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M3번으로 저장 됐고, 그리드 설정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전체 모델의 작업 영역 맞춤을 꼭 눌러줍니다. 됐어요? 자, 전체 뷰에 맞게 그리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표현될 도면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둥은 사이즈가 300에 300에 10에 15라고 다 똑같은 사이즈일 거예요. 그리드마다 기둥이 총 10개가 되겠네요. 5번까지니까 10개고, 여기 상단의 그림에서 보듯이 A열과 B열의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4000이고 여기는 4000짜리 부재, 얘는 5000짜리 부재. 도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00과 5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기둥부터 먼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둥 생성 전에 그리드 뷰를 만들어야죠. 첫 강의부터 들으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드 선택, 우클릭, 뷰 생성. 그리드 선을 따라서 클릭하고 그냥 이 속성 창에서 생성 버튼만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뷰 창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3D 뷰에 생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0레벨에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차이점이 있어요. 0레벨 활성화시키고, 자, 뷰를 두 가지 뷰를 디스플레이해서 보면 좌측은 0레벨이고 우측은 3D 뷰예요.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죠. 그죠?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3D로 놔두고 가겠습니다. 좌측에 0레벨 그리드 뷰에서 기둥을 먼저 생성합니다. 자, 기둥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고 300에 300에 10에 15, 기억력이 300에 300에 10에 15 맞네요. 자, 300에 300에 10에 15 프로파일을 찾습니다. 300에 300에 10에 15 얘를 더블 클릭.
이름은 기둥, 재질 SS2로 피니시 값은 임의로 제가 SC1. 여기는 베이직 마크를 기입한다고 했어요. 일반 샵을 하시는 분은 여기는 베이직 마크를 넣으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워크를 하시는 분도 여기에다가 엔지니어링 해당되는 그런 마크를, 베이직 마크를 넣으시면 됩니다. MCC 그대로 놔두고 높이는 상단 높이 4000으로 설정할게요. 4000. 속성창 설정해두고 얘가 SC1이다 라고 저장해두고 바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드 1번 열과 A열의 교차점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제가 플랜 EL 플러스 0 레벨에서 기둥을 생성을 하니까 이런 메시지 창이 떴어요. 자, 뷰 깊이 외부의 객체가 뷰 깊이 외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새 객체를 포함하도록 뷰 깊이를 확장하시겠습니까? 얘를 확장 금지를 누를 거예요. 확장 금지, 우클릭 중단. 저 메시지가 뜬 이유는 뭐냐면 현재 플랜 EL 플러스 제로에 제로 뷰를 더블 클릭해 보면 뷰 깊이가 500, 500으로 되어 있어요. 500, 500으로 되어 있고 3D 뷰에서는 얘는 이렇게 큰 무한대 값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면 3D 뷰에서 객체를 클릭했을 때 아무 메시지가 안 떴죠? 자, 이번에는 EL 플러스 0 레벨에서 3번 열에 클릭을 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확장 금지를 눌러주면 현재 뷰의 깊이를 보면 500, 500으로 정의되어 있죠. 현재 컬럼의 길이는 0레벨에서 4000레벨까지 올라가니까 이 0레벨 뷰가 볼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이 뷰 깊이를 확장하시겠습니까? 확장을 누르게 되면 요 0레벨의 뷰 뎁스가, 뷰 깊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500이었잖아요. 이 객체에 맞게끔 이렇게 대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뷰 깊이는 뭐 300, 500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래서 저 메시지가 뜨면 여기는 확장 금지를 눌러주거나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확장 금지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3D 뷰에서 기둥을 생성할 때랑 0레벨에서 기둥을 생성할 때랑 다른 메시지가 뜬다. 그 이유는 뷰 깊이 때문에 뜬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3D 뷰에서 기둥을 선택을 해서 요것들은 복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디스플레이에서 요 마크부터 또 제거할게요. 여러 번 하네요. 바탕화면 더블 클릭, 표시, 고급, 체크 빼고, 수정, 확인, 수정. 자, 이번에는 다른 모델 열었을 때 객체를 클릭했을 때 저 마크가 일단 안 떴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설정 값으로 변경했을 때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뷰 속성 값을 스탠다드 값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취소. 저장된 파일은 파일에 설정에 모델 폴더, 아니구나, 모델 폴더, 파일에 모델 폴더 열기 눌러보면 모델 폴더 안에 standard.mvi 파일, 이 파일은 방금 설정했던 뷰의 속성들이 정의되어 있는 저장값입니다. 아까 여기서 설정했죠. 이 저장값이 확장자가 mvi다 라는 거 대충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우클릭, 복사, 어디 넣을까요? 저는 제가 설정해 둔 펌 폴더, 아닌 폴더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새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객체를 클릭하더라도 아까 마크 레이블이 안 보일 겁니다. 자, 됐고, 기둥 5개 선택을 해서 우클릭, 복사, 최대한 전 단축키를 자제하고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A열에서 B열까지 복사해 주고요. 자, B열의 부재의 길이는
5000이었어요. 얘는 지금 4000이잖아요. 그죠? 이 부재의 길이를 5000으로 바꾸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기부터 하겠습니다. 기둥 5개를 선택을 하고 우측에 기둥 속성창이 나타나죠. 여기서 상단 높이 값을 5000으로 바꾸고 커서 준 상태에서 객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 버튼 눌러주면 부재 길이 값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면으로 보면 기둥의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에요. 기둥의 방향이 I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돌려줄 거예요. 자, 기둥은 기본적으로 우측에 있는 회전값을 상단과 후면만 사용하십니다. 상단과 후면 두 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후면으로 바꾸고 커서 한번 주고 엔터. 그러면 이 속성값을 다른 객체도 적용하고 싶죠? 그럼 여기 있는 속성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객체를 이렇게 찍어주고 수정 눌러주면 됩니다. 수정. 자,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예전 버전에 있는 속성창은 이런 속성창이 아니라 올드한 속성창이었어요. 속성창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기둥 속성창 이 창이 열립니다. 이게 예전에 사용했던 기둥의 속성창이에요. 이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한 창이실 거고 기둥 속성을 여는 또 다른 방법은 우측 상단에 보면 빠른 실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한글로 기둥 속성 이라고 인풋을 하게 되면 철골 기둥 속성이라고 나타나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이거랑 우측에 있는 얘랑은 우측에 있는 얘는 new 속성창이고 새로 나온 속성창. 그 다음에 얘는 아주 예전부터 사용되던 그런 속성창입니다. 이전 속성창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또 활용하는 방법, 얘는 항상 이렇게 상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창, 이 기둥 속성을 선택해서 가져오기. 그러면 이 객체 속성을 가져옵니다. 위치 값을 보면 얘는 후면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선택해서 가져오기. 얘는 상단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선택해서 가져오기. 가져온 후에 수정할 객체 하나, 둘, 셋. 그다음 얘네들도 기둥 레벨 바꿨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중복 선택을 해줍니다. 우측 하단부에 보면 8개 객체가 선택되었다고 나타나고요. 컨트롤 5번으로 하게 되면 8개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부재 길이는 뒤쪽 B열은 5000이고 A열은 4000이었죠. 그래서 모든 체크를 빼고 이 회전이라는 이 속성값만 변경해라. 수정.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재 기둥 4000짜리랑 5000짜리 한번 생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큰보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마나 여기가 아닌데 큰보는 300에 150에 6.5에 9T짜리 부재고요. A열에서 B열 레벨별로 생성되어 있고 이대로 그냥 탑 오브 스틸로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이 정도는 3D에서 해도 되지만 기본 기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 1번 열어서 그리드 1번 뷰를 열어서 4000에서 5000까지 걷어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큰보. 자, 철골보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명령어에서 이름은 얘는 기둥과 기둥 사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걷어예요. 걷어. 부재 이름 까먹었어요. 프로파일 300에 150점의 9T짜리
300에 150에 6.5에 9T짜리 선택해서 확인. 피니시 값 얘는 SG2. 색상은 클래스는 1번으로 두고 부재 넘버링은 메인 걷어. 어셈블리도 걷어. 놔두고 그대로 save as SG2로 저장을 하고 모델링 합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클릭 중단. 확인. 컨트롤 탭 눌러서 3D 뷰를 확인해 보면 이런 걷어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객체 우클릭 특수 복사 선형 그리드 1번에서 2번까지 거리 6000이니까 복사할 개수 하나 둘 셋 4개 4개 멀티 복사 됐어요. 요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교재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150 다운되어 있는 이 객체가 있네요. 이 객체 이거는 얘도 걷어네요. 걷어인데 뭐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파이프 이건 연습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혀 구조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모델링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PD 114.3 곱하기 5.6T라고 돼 있어요. 탑에서 150 떨어져 있고 탑에서 150 떨어져 있어요. 요것만 한번 생성해 볼게요. 얘는 그리드 A열을 보겠습니다. 그리드 A열 얘도 똑같이 보라는 철골 보 명령어를 쓸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얘도 이름은 걷어주고 프로파일은 여기 보면 아까 책자에서 보면 PD라고 돼 있었어요. PD 114.3 PD 114.3 자 그래서 PD 프로파일은 어디 있냐면 여기 원형 하려고 하면 속이 빈 원형이에요. 여기에 PD 섹션이 있습니다. 구조용 파이프입니다. 114.3 곱하기 5.6T 얘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다이아랑 직경이랑 두께가 나타나 있죠. 확인 누르고요. 얘는 SG3 클래스는 똑같이 얘가 걷어기 때문에 1번으로 둘게요. 자 그리고 모델링을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방향 커서 안 가네요. 스냅 가까운 점선 스냅 키고 하단으로 얼마? 150이었어요. 확인 그 다음에 우측으로 직교 클릭 우클릭 중단. 그리고 이 파이프 구조용 파이프를 원형 파이프를 구조용으로 모델링 할 때는 이 포인트가 탑 오브 스틸이 아니라 얘는 파이프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미들로 갑니다. 사각형 각형 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미들로 표현해 줍니다. 중간으로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고 자 컨트롤 탭에서 이 객체를 복사 하나 둘 세 개 우클릭 특수 복사 선형 복사 개수 3개 6000 복사 우클릭 중단. 그 다음에 요 객체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두 들어가 있는 객체만 선택될 거예요. 복사할 거예요. 어떻게? 우클릭 복사 기둥의 상단면 클릭 5000 레벨의 기둥 상단면 클릭 그러면 상단에서 150 떨어져 있으니까 해도 똑같이 모델링이 될 거예요. 상단에서 150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값 체크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이제 중요한 펄인 부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펄인 프로파일은 C 150에 75에 20에 3.2T 이 객체가 있고 이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단면을 보면 그리드 1번 출력해서 보세요. 여기서 A열에서 대각선으로 350, B열에서 350 간 부분이
펄인의 스타트 포인트들이고요. 중간에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자, 350 포인트부터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배웠던 점. 자, 그리드 1번 뷰가 열려져 있네요. 1번 뷰에서 점부터 생성해 봅니다. 편집, 점, 임의의 위치, 클릭. 자, 임의의 위치 명령어는 제가 클릭하는 곳마다 포인트가 생긴다고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아까 책자에서 해당되는 명령어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주고 350 엔터 이렇게 쉽게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어가 컨트롤 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의미의 위치 컨트롤 방향 주고 350 엔터 그러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저 치수 지우는 거 배우셨나요? 우클릭 창 업데이트를 써도 되고 뷰 다시 글이 써도 되고 저는 단축키 컨트롤 U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컨트롤 U라는 단축키를 나중에 다른 걸로 바꾸세요. 임시 그래픽을 지워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인트 4개 더 생성할 겁니다. 선상에 선에 점 추가란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분할선 지점에 대한 포인트 개수, 점의 개수 얘는 4개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생성한 포인트에서부터 포인트까지 클릭 중단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이 등분을 해서 알아서 특정 거리값으로 포인트를 생성해 줬을 겁니다. 확인은 해보지 않을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되냐면 새로운 뷰를 만들 겁니다. 새로운 뷰. 새로운 뷰라는 거는 저희가 그리드 뷰라는 거 만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뷰 목록창에서 뷰 속성창에서 보여지는 이런 뷰 이름을 가진 뷰들 이런 뷰들을 제가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펄인을 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뷰를 자 만드는 방법은 뷰 리본 탭에서 새 뷰 점 2개를 사용할 겁니다. 자 얘를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자 Shift 키를 눌렀다는 거는 뷰를 생성할 건데 이 뷰의 속성을 미리 정의하기 위해서 속성창을 열어주는 명령어예요. Shift 키는 속성창을 열어주는 명령어. 물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름은 여기는 pur 펄인 언더바 뷰라고 제가 이름 주고 각도는 평면. 자, 뷰 깊이는 500. 이 상태로 그냥 확인만 눌러줄 거예요. 자, 확인이란 버튼은 제가 이 뷰 속성으로 확인을 누르면 다음에 어떤 뷰를 만들 때는 마지막으로 확인 눌렀던 그 속성 값으로 뷰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은 창까지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명령어가 지금 클릭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 점 2개를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클릭해 줍니다. 클릭 중단. 그러면 이런 알 수 없는 뷰가 생성이 되었고요. 뷰를 한번 돌려서 보면 비스듬한 부분을 평면으로 돌려서 보여주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뷰를 만들었고요.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뷰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펄인뷰라고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펄인뷰. 좋아요. 이름을 넣게 되면 뷰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이름. 그 다음에는 여기 디스플레이 상에 지금 포인트가 보이지 않네요.
포인트 한번 디스플레이 시켜보고, 자, 뷰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좌측 하단부에 있는 도구 모음 객체 유형의 가시성, 얘를 클릭을 해서 상단부에 점을 보여주세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점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됐고, 그 다음에 UCS를 조금 바꿔 놓을 거예요. UCS라는 거는 3D 뷰에서 보면 여기 바닥에 있는 X랑 Y로 디스플레이 되는 빨간색 화살표들, 요게 UCS라고 불러요.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약어로 UCS라고 부릅니다. 얘를 UCS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다시 펄인뷰로 갈 거고요. 자, 펄인뷰에서 뷰 클릭해서 작업 평면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명령어들 중에 뭘부터 써볼 거냐면 제일 밑에 있는 뷰 평면에 평행한 명령어를 써볼 겁니다. 뷰 평면에 평행하도록 작업 평면 설정. 현재 뷰는 그리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면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으로. 그래서 이 평면에다가 UCS를 클릭을 해서 해당 면을 클릭해주면 UCS가 이렇게 해당 면이랑 평행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인하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3D 뷰를 보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여기 있는 비스만 거더랑 평행하게끔 X, Y축을 잡아주는 명령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버린 뷰, 버린 뷰. 네, 됐어요. 자, 퍼린 뷰에서 UCS 갖다 놨고 새로운 뷰 만들었고 포인트 보이고 바로 퍼린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철골 탭으로 가서 보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창에서 속성은 얘는 이제 구조용 현강이 아니라 마감재용 현강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C 프로파일이 아니라 얘는 흔히 말하는 찬넬 구조용으로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기둥이라든지 브레이스 마감재용으로 쓰이는 그런 건 아니라 구조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CC 프로파일이 마감재용으로 쓰이는 부재들이에요. 거스, 잼, 트림으로 사용되는 부재들. 여기에 섹션은 150에 75에 20에 3.2t 한 방에 찾았어요. 나이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름은 저는 PURLIN 펄인이라고 넣고요. 얘는 PUR 4번 제 마음입니다. 클래스 이 파란색 부재 넘버링 접두사는 MPUR 어셈블리는 PUR.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도 아까 PUR 4번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바로 모델링을 합니다. 하단에서 상단 그리드 5번열 끝까지 직교로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우클릭 중단. 자, 그리고 3D 뷰로 갑니다. 자, 3D 뷰에 보면 이 객체와 거더랑 평행하게끔 이 펄인이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델링 된 이유는 여기는 UCS 때문에 얘가 평면으로 인식해서 이 평면으로 평행하게끔 모델링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드 1번을 다시 열어서 1번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펄인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거예요. 펄인 방향은 저는 도구 모음 쓸 거고요. 위치 옵션에서 초록색 볼을 이렇게 돌려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인지가 쉽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뒤쪽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거더와 펄인의 간격을 한 20 정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옵셋 값에서 20 엔터. 그러면 지금 여기가 XY 평면이니까 XY 평면의 수직으로 가 있는 여기가 Z축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20만큼 지금 띄워진 겁니다. 됐고, 자 이번에는 객체 복사할 거예요. 객체 선택해서 우클릭 복사, 포인트에서 하나만 복사해 놓고요. 확장 금지. 자르고 복사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3D 뷰로 가고요. 자, 3D 뷰. 자, 3D 뷰에서 설정할 거는 이제 이 펄인이 지금 24m예요. 24m. 24,000 거리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리미터 단위니까 24m예요. 24m는 딜리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편집 탭으로 가서 분할이란 명령어 써보겠습니다. 분할. 하나의 객체를 둘로 분할합니다. 클릭, 나눌 객체 선택, 나눌 위치 그리드 3번 열 지점을 콕 찍어줍니다. 그러면 객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요렇게 요렇게 객체가 나눠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분할이라는 명령을 써봤으니까 결합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합은 두 객체를 하나, 두 개 선택해서 합쳐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로. 주의하실 점은 언두 한번 눌러볼게요. 언두, 언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중에 이 객체 섹션을 제가 임의로 말도 안 되는 다른 걸로 바꿔놨어요. 결합하기 위해서. 결합을 눌러서 첫 번째 선택한 객체 속성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클릭 중단.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두, 언두. 자, 분할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재 길이를 조금 더 늘릴 거예요. 책자에서 보면 여기 그리드 1번에서 300만큼 더 나와져 있고요. 물론 뒤에도 이렇게 300만큼 더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 선택해서 여기 직접 수정 명령어 키고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 직접 수정에 해당된 치수값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헤드, 화살표 헤드 클릭, 그 다음에 300 엔터. 300만큼 늘어나죠? 반대편으로 가요. 선택해서 헤드 선택 300 엔터. 진행 방향으로 300만큼 길어졌습니다. 얘는 지금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복사해서 접합부 놓고 복사해서 쓸 겁니다. 이렇게 부재 길이까지 설정을 했고 분할도 했고 됐네요. 자, 이 객체에 대해서 이제 펄인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펄인을 그냥 복사만 일단 다 해볼게요. 나중에 해도 되지만 객체 선택해서 우클릭 복사. 요 포인트 있죠?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펄인 메인 부재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있는 썼던 UCS User Define Coordinate 이 UCS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뷰에서 작업 평면에서 XYZ 평면에 평행하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XY 평면의 깊이 0 레벨 값으로 변경 눌러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꼭 돌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접합이 있었거든요. 접합이 어디 있냐. 접합 펄인 세컨 객체가 두 개인 거, 그 다음에 세컨 객체가 하나인 거,
얘는 두 개의 플레이트를 용접을 해서 접합을 하는 그런 형태네요. 이거 말고 저희는 그냥 앵글 타입으로 써볼 거예요. 앵글. 자, 이 객체 펄인의 섹션은 150에 75짜리니까 저희가 한번 섹션의 디테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얘가 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150짜리 이렇게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거더가 있을 거예요. 거더 대충 그릴래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값이 20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앵글을 넣을 거예요. 앵글 이렇게 들어가는 앵글 여기에 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자, 엣지 디스턴스 그 다음에 간격 등은 엣지 디스턴스 40 그 다음에 볼트와 볼트의 간격은 60 엣지 40으로 설정할 거고 이 볼트 체결은 이 펄인의 센터에 여기 센터에 모델링이 될 거예요. 센터에 이렇게 위치는 좀 안 맞지만 그림이 자 그럼 얘가 150짜리니까 반하면 75잖아요. 75에 20하면 95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95인데 95에서 요 볼트 엣지 디스턴스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40으로 예상을 해보면 얘는 요 값을 다 더하면 95에 135가 나와요. 135 자, 앵글이 135짜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30짜리 쓸 건데 130짜리 쓰게 되면 엣지 디스턴스를 40이 아니라 얘를 35로 설정해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요 끝에 그리드 1번과 A열 지점에 있는 요 레벨에 있는 요 두 가지 접합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는 펄인 걸듯이 앵글을 먼저 걸어야 돼요. 앵글. 아까 뷰 리스트에서 그리드 1번 있죠? 그리드 1번 여기에서 앵글을 표현이 돼야 될 건데 그리는 거는 똑같이 펄인 뷰에서 그릴게요. 여기에서 여기 우측 하단에서 그릴 거예요. 철골 그 다음에 얘를 Shift 키 누르고 클릭 속성창 열리죠. 아까 저장했던 값은 없기 때문에 앵글을 먼저 찾아봅니다. 앵글 L 프로파일 밑에 135가 없죠. 그래서 130짜리 130, 130에 10T짜리 요거 쓸게요. 제 마음 이름은 그냥 앵글 재질 SS2로 이름은 피니시 값은 안 넣습니다. 클래스는 임의로 5번 얘는 AG 앵글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해볼게요. 앵글 얘는 앵글 언더바 L130 대충 저장. 자 그리고 엣지 디스턴스 아까 40에 60이었으니까 얘 길이가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44, 60이니까 얘는 140기로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차점을 또 스냅을 표현하고 싶죠. 교차점은 요거 교차점의 스냅 체크하고 컨트롤 2번 교차 스냅 얘도 활성화합니다.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 이렇게 X 스냅이 보이실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방향 제시 전체 길이를 보니까 150이네요. 150, 140 필요하니까 5mm만 가면 될 것 같아요. 5mm 엔터. 그 다음에 방향 주고 140 엔터. 우클릭 중단. 이렇게 뭐 어떤 앵글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헷갈리실까봐. Shift 키 누르고 클릭. 설정값 있죠? 자, 컨트롤 5mm 엔터. 틀렸어요. 이 방향이 틀렸잖아요. 방향.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 눌러줍니다.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안 가네요. 자, 컨트롤 방향 제시 5mm 엔터. 그 다음에 방향 주고 150 엔터.
우클릭 중단. 생성되어 있는 150이 아니라 140짜리야 되죠. 얘를 마이너스 10mm 줄여주고 그리드 1번 뷰를 볼게요. 자, 그리드 1번 뷰를 보니까 아까는 이 펄이는 제대로 표현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원래 레벨과 똑같이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작업을 할 때 이 펄인을 넣을 때는 UCS 이 바닥에 있는 UCS는 걷어랑 평행했었죠. 그죠? 원래대로 돌려놨잖아요. 원래는 돌려놨기 때문에 원래 레벨로 이렇게 객체가 생성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쉬운 방법 UCS를 넣는 방법에서 펄인 뷰에서 그냥 클릭해줘도 되지만 뷰에서 평면 뷰의 평행 그리드 1번이 아니라 펄인 뷰로 이야 펄인 예, 펄인 뷰에서 UCS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아까 넣었던 앵글을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 보면 회전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회전값 이 회전값을 육안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 회전값을 0으로 주고 엔터를 누르면 이 UCS랑 평행하게끔 거드랑 평행하게끔 앵글이 다시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도구 모음에서 이쪽으로 앵글을 배치해 봅니다. 이렇게 앵글을 배치해서 이 접합을 넣으면 될 거예요.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볼트 체계를 할 겁니다. 나중에 걷어랑 이 앵글은 공장에서 용접해서 딜리버리 될 거고요. 현장에서 이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랑 이 앵글이랑 이 펄인이 볼팅 체결돼서 볼트로 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볼트 넣기 전에 용접부터 할게요. 철골에서 용접 걷어 찍고 앵글 찍고 그러면 메인 부재는 주황색 세컨 객체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클릭 중단 됐고 이번에는 볼트를 요쪽 면에 체결할 거예요. 요쪽 면. 그럼 이 해당되는 면을 봐야 되잖아요. 자,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명령어들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컨트롤 F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에서 뭐였더라? 면으로 검색하니까 표면 뷰 WH 생성, 표면 뷰 생성이라고 있네요. 요것을 써볼게요. 표면 뷰 생성.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부에 보면 새 뷰를 생성할 표면을 선택하세요로 하죠. 마우스 커서가 특정 면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해당 면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하니까 얘는 아까 봤던 이 앵글에 해당 면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주네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펄인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서 뷰 뎁스를 100 정도만 키워줍니다. 자, 그리고 UCS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 명령어는 원하는 면을 보여줄 때 UCS를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면에서 볼트를 체결할 겁니다. 바로 명령어 볼트 명령어고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 더블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자, 볼트 넣을 건데 속성은 볼트 놓고 또 확인해 볼 거고 명령어 클릭돼 있고 순서는 뒤에 있는 펄인 선택하고 틀렸어요. 다시 순서는 앵글 선택하고 뒤에 있는 펄인 선택. 자, 클릭했던 순서대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색상은 두 번째 노란색의 객체가 볼트의 집게를 가져갑니다. 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볼트 체결할 객체가 선택이 끝나면 마우스 휠 버튼 한번 꾹 누르고 그러면 스냅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상단 한 점, 엄마 잘못 찍혔네요. 다시 왜 저기 찍혔죠? 메인 하나, 둘, 휠 버튼 한 점, 두 점, 우클릭 중단. 다시 평면으로 보고요. 이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다시 설정할 거예요. 얘는 볼트는 커먼 볼트 쓸게요. C.점 볼트 크기는 16 현장 체결 볼트 현장 체결용으로 쓸 거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밑에는 볼트 X 거리 베이스 플레이트 넣을 때 기억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한 점, 두 점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이 축이 볼트의 X축입니다. X축. 이쪽 축이 Y축이 되겠죠. 자, 그럼 X축으로는 거리값 60을 넣으면 볼트가 두 개 생겨요. 그리고 노란색이 스타트 지점이니까 옵셋 시작 위치 스타트 값을 여기에다가 40 넣고 수정. 그 다음에 상단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거리값이 95였으니까 센터에 오려면 얼마 해야 되지? 95, 75. 아까 계산했을 때 저희가 35라고 했죠. 35.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35. 얘도 마이너스 35. 수정. 뭘 선택했죠, 제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볼트를 수정해야 되죠.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자, 볼트가 이 뒤에 있는 펄인에 체결이 잘 되어 있는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체결되어 있는 볼트가 이 펄인의 센터에 체결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편집, 측정, 볼트 간격, 볼트 선택, 치수를 잴 객체 선택. 75 간격으로 이렇게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 그래픽을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용접도 했고 볼트도 넣었어요. 자, 넣었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 만들 때처럼 이제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 겁니다. 자, 3D 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 쓰는 뷰는 일단은 돌려두고 3D 뷰만 보겠습니다. 자, 방금 컨트롤 탭에서 봤던 요 뷰는 지금 이 뷰는 뷰 목록창에 없죠. 없는 이유는 이 뷰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자, 괄호가 쳐져 있는 뷰는 임시 뷰이기 때문에 닫으면 그냥 사라져요. 뷰 목록에 저장되지 않고 이 임시 뷰를 다음에도 쓰고 싶으면 뷰의 이름을 가로 빼고 넣게 되면 수정 이렇게 뷰가 등록되게 됩니다. 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얘는 자, 일단 닫고 얘는 삭제 둘 거예요. 삭제. 잘못 지웠다. 3D 뷰 지웠어요. 헐, 대박. 어떡하죠? 계획된 건 아닌데 우연찮게 우연히 교육을 또 팁을 하나 더 드리게 됐네요. 자, 제가 처음에 한 오래전에 교육을 할 때, 오래전에 혼자 독학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3D 뷰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모델을 만들곤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뷰창에 가서 새로운 뷰 만드는 명령어가 있네요. 자, 기본 뷰 Shift 키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창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창. 자, 뷰 속성은 얘는 3D 언더바 뷰라고 이름 주고요. 각도는 3D, 가시성 깊이는 무한대값. 그 다음에 어떤 버튼 누를까요? 확인 버튼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XY의 0레벨로 생성되도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3D 뷰가 생겼고 해당되는 뷰가 이렇게 나오죠. UCS가 요 위에 있네요. 원래대로 돌리려면 작업평면 XY 평행 변경 됐어요. 여기 기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자 컴포넌트로 만들 겁니다. 객체 선택, 삭제, 언두 하게 되면 해당되는 용접 디테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선택할 거는 앵글과 볼트와 용접을 선택할 거예요. 세 가지 객체만. 자, 우측에 있는 응용 프로그래밍 컴포넌트 이거 줄여서 응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응컴, 응가 아니죠. 응컴입니다. 자, 검색할 명령어가 아니라 짝대기 3개에서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 오늘 배울 명령어 유형은 접합부예요. 접합부 커넥션. 이름은 그냥 pur 펄인 언더바 앵글 아니다. c 150에 곱하기 7호짜리 라고 할 거고, 다음 컴포넌트 객체 선택되어 있죠. 먼저 선택하고 왔으니까 바로 다음 메인 부제는 밑에 있는 걷어예요. 걷어 선택, 다음 뒤에 있는 펄인 선택, 보조 부제 선택해서 마침 이렇게 펄인 컴포넌트를 등록했어요. 방금 제가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여기서 어떻게 찾을까요? 일일이 검색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얘는 특수 속성으로 제가 방금 만든 사용자 컴포넌트예요. 사용자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형 컬런 띄우고 4 용자 컴포넌트라고 다 인풋해도 되고, 유형 4만 검색해도 이렇게 방금 만든 컴포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펄인이라고 이름 넣었었네요. 자, 이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클릭해서 아까 메인 부제와 보조 부제를 클릭해 줬어요. 메인 부제 걷어, 보조 부제 펄인, 메인 펄인, 메인 뒤에 있는 펄인은 멀티 셀렉션, 걷어 펄인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 단축키 만들고 기억나죠? 어셈블리 체크 컨트롤 S 걷어 클릭하게 되면 보조 부제로 앵글이 다 들어가 있구나. 육안으로 체크가 됐네요. 컴포넌트 넣었으면 해당되는 컴포넌트 또 어셈블리 체크라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컴포넌트 객체 선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선택해서 우클릭 간섭 체크, 모델링 되어 있는 객체들 간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없으면 좌측 하단부에 충돌되는 객체가 없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됐어요. 이 창은 저장하지 않고 닫고요. 자, 이렇게 앵글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넣어봤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접합 타입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 플레이트를 넣는 타입도 있고, 교재에 보듯이 이런 두 가지 플레이트를 용접해서 L 형태, T 형태로 만들어서 용접하는 타입.
볼팅을 넣는 타입, 이런 타입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타입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플레이트를 그려서 볼트를 체결하는 거. 저는 책이 없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만든 컴포넌트는 접합부 타입이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철골 접합 및 디테일, 여기에 보면 보랑 보에 대한 접합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면 처음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배웠을 때는 상세 타입은 메인 부재 파란색 하나였고, 회색의 객체들은 이 컴포넌트를 넣었을 때 생성되는 객체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접합부 타입은 메인 부재는 파란색, 보조 부재는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메인 세컨 객체를 하나, 두 번 클릭해주면 들어가는 타입이 접합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만든 것도 얘도 접합부 타입, 접합부. 그래서 펄인이라고 돼 있는 거 검색해서 메인, 세컨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들은 전부 다 접합부 타입입니다. 그래서 다른 접합부 타입 여기 넣어볼까요? 메인, 세컨 해도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이제 세컨 객체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는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컴포넌트가 로딩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런 타입.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타입은 70번 레일 커넥션이란 컴포넌트를 많이 씁니다. 이런 똑같이 생긴 앵글 타입을 제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메인, 세컨, 다음은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도 이 레일 커넥션 70번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디폴트로 볼트로 두 개 다 되어 있네요. 컴포넌트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속성창, 부재 탭에 접합 앵글 프로파일은 뭐였죠? 앵글 130에 130에 10T짜리, 얘는 AG, 여기도 AG 1번 재질 SS275, 이름은 앵글. 그다음 매개 변수 탭으로 가서 여기 파란 게 메인 부재, 메인 부재는 용접하고 펄인이라는 볼트 체결하자 선택. 그 다음에 수정, 밑에 있는 객체는 이제 볼트가 사라지고 용접됐네요. 그 다음에 P볼트는 프라이머리 볼트, 아까 여기 밑에 있었던 여기에 들어가는 볼트를 넣는 옵션 창이에요. 없으니까 안 쓰고, S볼트 세컨 볼트예요. 세컨더리 부재에 들어가는 볼트. 16볼트는 커먼 볼트, 호리용차 2mm. 엣지 40, 엣지 40, 볼트 2개, 피치 60. 컴파운드 선택해서 수정. 그 다음에 볼트가 중앙에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확인부터 합니다. 볼트, 앵글 7575 센터로 가 있네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옵션 값 컨트롤하지 않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컨트롤했던 색상도 똑같이 색상 일반 탭에 클래스, 얘는 5번이었던 것 같아요. 5번. 오케이. 볼트 안 바꿨네. 아까 얘 TSV 볼트로 표현됐네요. 예, 커먼 볼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왜 만들어 봤냐면,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어 봐야지 어떠한 조합으로 이 컴포넌트 구성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어셈블리 체크 했고, 자, 여기 보면 제가 볼트를 커먼 볼트 쓰지 않고 TSV 볼트 그대로 놔둔 것 같네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가 전부 다 TSV 볼트죠. 그죠? 팁 하나 드릴게요. 컴포넌트 신발 선택해서 우클릭,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 탭으로 갑니다. 다 몰라도 돼요. 여기서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볼트 표준을 커먼 볼트 다이아 16으로 바꾸고 그냥 수정, 그리고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기 창에서 X 버튼 눌러서 닫기 예 누르면 이 컴포넌트를 변경하니까 모델링에 적용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는 전부 다 커먼 볼트 16 다이아로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펄인 들어가는 접합부 타입도 만들어 봤고 펄인도 넣어 봤고 UCS도 컨트롤 해 봤어요. 여기까지 펄인 모델링 샘플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연습해서 하셔서 직접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랴님이었습니다.